그날 산의 그림자가 강을 덮을 것이니 강이 물줄기는 잠시 멈추리라. 무명 스님이 남긴 이 구절은 수년간 해석되지 못한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이재명의 당선이 확정된 바로 그날, 이 구절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정적의 패배는 종말이 아닙니다. 권력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명의 예언이 처음 언급된 건 지난 겨울 강원도의 한 낡은 암자에서였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스님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단 한 줄의 시를 읊었습니다. 해는 졌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밤 한국은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결국 대통령의 당선. 그의 복귀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한 시대의 사법과 정치의 충돌이 빚어낸 복합적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이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강원도 모처로 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어떤 이는 정치적 망명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명 스님의 말처럼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던 6월 15일 정치권에 갑작스럽게 퍼진 소문 하나. 윤 전 대통령 곧 언론 앞에 선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귀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다시 무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스님은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이들이 해석에 몰두했습니다. 어떤 이는 윤석열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돌아올 것이라 했고, 다른 이는 제3지대에서 외곽 전략가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조용히 해석합니다. 그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 그는 기다린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운명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다시 불꽃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강한 이미지와 검사라는 상징성으로 한국 정치를 흔든 인물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단 하나의 입장은 여전히 여론을 갈라놓습니다. 그런 그가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계의 저변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무명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은 흐르되 발자국은 남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석열이 남긴 것은 단지 5년의 대통령직이 아니라 한국 보수 정치의 구조적 패러다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 떠난 자리에 생겨난 정치의 공백과 그 틈을 메우려는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의 빈틈, 그리고 그림자. 자리를 비운 자의 이름은 더 크게 울린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의 당선 직후 모든 언론은 새로운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 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뉴스 댓글,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류는 조금 달랐습니다. 윤석열은 어디로 간 걸까? 끝이 아닐 것 같다. 왜 이리 조용하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그의 이름은 사라지는 대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무명 스님의 말씀처럼 산에 자리는 뿌리가 없으나 그늘은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처짐기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국회는 협치를 요구하며 제동을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상한 일은 보수 진영 내부의 침묵입니다. 윤석열 퇴장 이후 계승자를 자처할 인물이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그게 바로 무명 스님의 두 번째 예언. 빈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그 이름은 다시 불릴 것이다. 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익명의 보수 유튜브 채널, SNS 밈 계정, 정치 커뮤니티.
거기엔 어느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 발언 클립, 신념을 재조명하는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오진 않지만 윤석열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무대 위에 없지만 무대 조명을 조절하는 손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무명 스님의 세 번째 구절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는 허공에서 말을 하지 않으며 새는 그림자에 깃든다. 이 구절은 정치권에서 해석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외곽에서 비선 실세로 활동 중이라 했고, 또 다른 측은 검찰과 보수 정치 일부를 수렴해 그림자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요 검찰 인사 및 과거 청와대 실무진들이 민간 싱크탱크나 외곽 단체로 옮겨간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을 알고 있을까요? 취임 30일 후 그는 검찰 인사 및 특별 감찰을 단행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윤석열 흔적 지우기라 해석했지만 일부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흔적을 지운다는 건 그 흔적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의 실질적 정치 영향력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인맥 구조, 전략적 흐름은 보수 정치의 뼈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자 그림자입니다. 무명 스님은 여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가 빛의 일부일 때 사라진다. 즉,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윤석열 지우기가 아니라 그가 만들었던 정치적 구조까지 해체하고 또 새로운 빛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은 물러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권력자로 남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칼은 사라져도 벼림은 남는다. 2025년 6월 대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없는 정치권에서 그의 통치 스타일을 흉내낸 듯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경한 언사, 선긋기 정치, 대립구도 설정, 충성 기반 내 장악술, 그리고 공포 정치가 일부 야당 정치인의 행보에서 반복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명 스님의 세 번째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남아 불처럼 번진다. 윤석열은 말보다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수사적 메시지 대신 단도직입적인 언사와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일부 지지자들에겐 정치의 탈피, 반대자에겐 권위주의의 회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난 지금 그 독특한 통치 패턴이 정치 기술로 간주되어 정치판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충성관리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나에 대한 충성인가, 법에 대한 충성인가를 모토처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동조자를 구분했고 반대자를 곧장 정치적 외곽으로 몰아냈습니다. 지금도 일부 보수 성향 정치인은 이 선긋기 정치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보다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가, 공개 지지 발언을 했는가, 이 모든 게 정치적 명운을 좌우하는 이미지 통치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략적 침묵과 표적 설정 윤석열식 전술의 핵심. 윤 전 대통령은 침묵할 때가 더 강력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는 심리적 압박의 리듬이었습니다. 무명 스님은 이에 대해 그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말 없는 언어로 적을 무너뜨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도 일부 전 정치 참모들은 SNS와 여론 형성 플랫폼에서 익명 계정으로 정치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설계된 통치 기술의 흔적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사람을 통해 남는다. 최근 일부 정치 신인들이 윤석열 사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 조직이 아님에도 충성의 상징처럼 간주되며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들을 포스트 윤석열 세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명 스님은 이를 두고 진정한 권력자는 자기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다. 그를 모방하려는 자들에 의해 이름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용히 퇴장했지만 남은 자들이 그의 정치 기술을 의도적으로 복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란 늘 강력한 브랜드를 필요로 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정치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를 차용해 다시 정치판에 진입하려는 자들이 2025년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는 윤석열의 방식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정치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중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강력한 이미지, 예측 가능한 언사,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의 스타일이었고 정치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물러났지만 그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정치 기술과 통치 기법,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이들의 등장은 그를 단지 전 대통령이 아닌 살아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남게 했습니다. 구원자와 그림자 사이 국민은 어디에 서 있는가?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 이름은 이재명. 수년간 정적이었던 윤석열과의 격렬한 대립 끝에 이재명은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정작 광장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승리의 환호보다 이상한 공백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희망과 불신이 뒤섞이고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떠오르는 묘한 공기. 국민들은 새 대통령을 구원자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림자의 시작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보았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무명 스님은 오래전 이렇게 예언하셨다.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빛보다 그늘을 먼저 본다. 이재명은 수많은 스캔들과 음모론, 가짜뉴스, 법적 논란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이다. 그의 당선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한 국민들은 완전한 믿음보다는 차선의 구원자로서 그를 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은 출발선부터 복잡한 모순을 안고 있다. 한쪽은 그를 시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다른 한쪽은 전략적 생존자라고 부른다. 이는 이재명의 정치적 정체성이 다층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그는 노동자, 서민, 중산층의 언어를 대변하는 서사적 리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민함과 수사학, 법적 방어력을 기반으로 살아남은 정치 기술자이기도 하다. 국민은 이 딜레마 속에서 머뭇거린다. 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감시하고 싶어 한다. 그를 지지하지만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워한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그림자는 여전하다. 윤석열은 퇴장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스타일과 적대 프레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지우고 심판하는 프레임이 뉴스 헤드라인에 반복되는 것이다. 무명 스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구원자는 심판하지 않고 사라진 자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진정한 리더십은 복수나 청산이 아닌 재건과 치유에 있다는 메시지다.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무게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기력한 중도층, 그리고 갈라진 민심. 대선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48%, 불신은 42%. 그러나 가장 놀라운 수치는 따로 있었다. 바로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중도층이 10% 이상이었다. 그들은 말한다. 윤석열은 싫지만 이재명도 아직은 지켜봐야겠다.
이 말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무기력감과 피로감의 결과물이다.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 적대 정치, 대선 재보궐 탄핵 대선으로 이어진 정치 사이클은 국민의 체력과 기대치를 모두 소진시켜 버렸다. 대통령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리길 바란다. 무명 스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 질문을 던진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구절을 새겨듣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판을 설계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어디에 서 있는가? 국민은 지금 광장과 집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한쪽에는 무너진 신뢰, 다른 한쪽에는 불확실한 희망이 놓여 있다. 정치는 교체되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바로 이 틈 사이에서 윤석열의 잔상은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고 이재명은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 윤석열 떠났으나 떠나지 않았다. 비밀 네트워크의 재시동. 2025년 6월 3일 역사적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한 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 시대의 퇴장을 목격했다. 윤석열. 그는 선거 패배와 함께 청와대를 떠났고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함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 그리고 정보기관 주변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떠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구조는 그대로다. 그는 지금도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깨다 은퇴하지 않은 권력. 보통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는 조용히 응거하거나 재단을 만들어 학술 활동에 집중하거나 회고록 집필에 몰두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모든 전례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 패배 이후 그는 충청권의 한 비공개 별장에서 소수의 측근들과 자주 회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이 회동에는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 윤핵관으로 불렸던 전략가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함께한다는 소문도 있다. 그는 국민의 힘을 잃었지만 사람은 아직 내 옆에 있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조용히 권력의 이선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습은 마치 과거 러시아의 푸틴이 총리 시절에도 대통령처럼 권력을 행사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 네트워크에 존재 보이지 않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급부상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 특정 재단과 로펌으로 향한 전관 변호사 그룹, 그리고 자산 수조 원대의 싱크탱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지인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 언론, 법조계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연합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구조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 시스템이라 부른다. 이재명 정부 예상치 못한 내부 저항에 직면하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이상한 저항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 교체 과정에서의 반복되는 지연, 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내부의 비공식 반대 로비, 보수 성향 언론의 갑작스러운 협공.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무명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거대한 물줄기는 다리를 끄는 자가 아니라 다리 밑에서 삽을 드는 자가 움직인다. 즉, 윤석열은 공식 권력을 내려놓았지만 그가 구축한 정치사법 언론의 연결망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무형의 거미줄과 싸우는 중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온라인과 여론의 장악력.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이다. 2025년 조기 대선 직후부터 특정 포털 댓글과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매우 조직적인 댓글 공격과 프레임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를 디지털 저항군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 친문 네트워크와 유사한 방식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네트워크가 비주류 정치연합으로 전환되며 여론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더라도 국민의 타임라인은 아직 윤석열 아래에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닐지도 모른다. 윤석열의 그림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는 법정에 서지도 않고 정당에 복귀하지도 않지만 뉴스는 여전히 그의 이름으로 소란스럽고 정치판은 여전히 그의 잔영으로 방향을 바꾼다. 지금 한국 정치판은 공식 권력자 이재명과 비공식 권력자 윤석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중간에서 국민은 또다시 방향을 잃고 있다. 마지막 수 윤석열의 재등장 가능성과 무명스님의 최후의 예언.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사라진 듯 보였던 한 사람 윤석열. 그는 정말로 정계를 떠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무명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심판받지 않은 자는 언젠가 심판하러 돌아온다. 이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과 무명스님의 마지막 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풀어봅니다. 정치판은 기억하지 않지만 국민은 기억한다. 윤석열은 퇴임 이후 언론 노출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자회견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과오보다 그가 맞았던 주장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 도발 재개나 중동발 에너지 불안정, 강대국 외교 전략의 균열 등 그가 국익 우선주의를 외치며 제기했던 안보 우려는 시간이 흐르며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틀렸지만 시간은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 귀환인가? 영향력의 재배치인가? 윤석열의 재등장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계 복귀설. 정치권 주변에서는 벌써 2028년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도 성향의 단체와 보수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제3지대 구상을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정치 멘토 또는 킹메이커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는 이미 대통령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다시 정당의 일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정치적 전술가 혹은 지도자들의 지도자로서 귀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정치적 영향력 강화. 다른 시나리오는 정치 밖에서 막강한 영향력자로 남는 것입니다. 법조계, 재계, 안보 네트워크, 디지털 정보, 플랫폼 등을 통합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설계자로서의 귀환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윤석열이 정치의 얼굴이 되지는 않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이죠. 무명스님의 마지막 경고, 귀환은 심판을 부른다. 무명스님은 6월 3일 이후 더 이상 말을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필사본 한 구절은 여전히 사람들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는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그의 말이 돌아오고 그의 방식이 돌아온다. 그리고 그 말과 방식이 누군가를 심판하리라. 이 문장은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아닌 그의 철학과 방식을 따르는 제2의 윤석열, 혹은 그의 복귀를 원하는 민심 자체가 정치판을 다시 흔들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